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 한미 정상회담 후 반등했던 문재인 지지율이 다시 급락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여론조사 업체 한길 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일에서 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지난번 5월 28일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급락한 34.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길 리서치 2020년 2월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지난 4월 수립했던 역대 최저치 38.3%를 갱신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는 2.2%포인트 오른 61.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잘 모르겠다거나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3.7%였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66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빚이 410조 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은 해도 너무한다. 작년 한 해 120조 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재인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 없이 못부터 박았다고 밝히며 개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은 8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몰라라더라며 돈잔치 생각만 하다 빚잔치 하지 말고 고통받는 곳에 잘 쓰라고 충고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는 올해 966조 원으로 불어나고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의원은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 원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 원이라며 두고두고 청년 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시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미국 정부가 존슨앤존슨의 계열사인 얀센이 개발한 우한 코로나 백신 재고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8일 미국 내에서 이달 말로 유통기한을 채우는 얀센 백신 재고가 수백만 회 분량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얀센 백신 재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 FDA가 혈전증 발생 우려를 들어 얀센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열흘 만에 사용 재개를 결정했지만 미국인들 사이에서 얀센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한 탓에 대량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있지만 얀센 백신에 비하면 재고량이 훨씬 적다는 게 의료 현장의 전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얀센 백신의 경우 지금까지 2,140만 회 분량이 미국 정부에 납품됐지만 실제 사용된 것은 절반을 갓 넘기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납품한 백신의 83%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은 얀센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병원은 얀센 백신 재고를 민간 의원이나 약국, 다른 주에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우한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소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유통기한 만료를 앞둔 얀센 백신을 외국에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당장 외국으로 백신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한다는 보장이 없고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그러니까 뭐야? 44조를 들여서 외교 성과로 자화자찬하며 들여온 얀센 백신이
결국 미국에서 접종을 중단한 백신을 가지고 온 거야? 그것도 차라리 쓰레기면 버리기라도 할 텐데 이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서 미국 애들은 사용 금지 권고 받은 걸 국민들은 죽든 말든 가지고 와서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이런 XX 중에도 상 XX가 있나라고 분노하며 문재인은 방역 천재다. 얀센 백신 유통 기한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44조를 미국에 투자해 이 백신을 가져오는 제갈공명 같은 비책을 생각해냈다고 조롱하듯 비꼬았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처망쳐놓은 일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다음 대통령은 참 바쁠 것만 같습니다. 특히 안보는 주권 문제이기에 절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데요.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정부는 2017년 사드 산불로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줬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 MD, 한미일 군사 동맹을 안 하겠다고 문서에 써줬다. 사드와 MD가 요새 강화권 아닌가. 지난 370년간 주권국이 스스로 군사 주권을 내주는 경우를 본 기억이 없다. 2019년 북한은 우리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김정은은 순전히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다. 사드나 MD보다 더한 것도 도입해야 할 판국인데 산불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 누가 왜 그랬나? 중국은 산불을 청로라고 했다. 국가 간 약속, 공약이란 뜻이다. 엄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 정권은 국내에서 이 문제가 주권 문제로 논란이 되자 산불 문서에 양국 서명이 없지 않으냐, 그러니 약속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서명이 들어간 비공개 문건이나 다른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중국이 계속 큰소리치니 이런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당시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사소한 외교 협상이라도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상식이다. 안 하면 직무유기다. 만에 하나 문제를 감추려고 기록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산자부 원전 파일 삭제처럼 중범죄가 된다. 모든 외교 협상을 조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사 주권을 내준 사드 산불의 흑막은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다음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애국 충정의 강직한 대통령감은 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 예장공원에 문을 여는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이날 행사에 동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날 윤석열 측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자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기자들이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며 좀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짧게 대면했던 오세훈 시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행사를 여러 번 치렀지만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거운 경우는 처음이라며 많은 취재진이 오셔서 예정자락과 기념관을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신 윤석열 전 총장을 환영하고 앞으로 자주 모셔야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 이후 행사장에서 따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오늘 처음 뵀다며 이철우 연세대 교수님이 이회영 선생 후손이신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분과 친하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TV의 윤석열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런 행사 참여로 타 유튜브 방송처럼 무슨 호들갑 떨며 5번 논평하고 싶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을 받은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키로 한 가운데 윤미향이 또한 배우자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자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모 씨가 9일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미향이 남편 김모 씨는 어머니가 사기당할 위험 등이 있어 여동생과 자신의 명의로 대신 집을 샀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의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윤미향 남편 김 씨의 항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주택이나 토지 등은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서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유나 목적이 어떻게 됐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도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은 것 자체가 명의신탁, 즉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며 해명 글은 윤미향과 김씨가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투기 의혹을 부인하려 해명하려다가 사실을 인정한 자충수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5달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감을 표하면서도 외압이나 경찰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기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말입니다. 블랙박스 보고도 없다고 거짓 보고하고 공수처장 후보인 거 알면서도 평범한 변호사라고 허위 보고했지만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이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다? 우리가 왜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거죠? 진심으로 이런 모질이들에게 수사권을 넘기자는 좌파 정권의 의도가 그간 경찰들의 행동 양식을 통해 충분히 파악되고도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경찰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137일 만에 내놓은 결과가 고작 경사 1명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영 대변인은 해당 경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된다며 경사 1명의 단독 일탈이라는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일영 대변인은 법무부는 물론 폭행 사건에도 이용구 전 차관이 법무차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청와대는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 앞에 세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개편안에 공식 반대하면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조국 사태 등 주요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춘 경력으로 인해 총장 취임 후에도 정권과 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결연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김오수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6대 범죄 직접 수사 절제를 강조함으로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공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김오수 총장은 국민이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검찰에 남긴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며 강제 수사는 최소화하고 임의 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총장답게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김오수 총장이 7일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 검찰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정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검의 반대 입장 공식화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지난달 31일 조남관 총장 대행 체제에서 전달된 반대 의견과 비교해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2년을 시작하는 신임 총장이 대검 참모회의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총장 개인이 아닌 검찰 수뇌부의 집단적 의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표명한 것을 두고 상식적인 반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검찰로서는 도저히 수용 불가한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 출신인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 변호사는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에 일어난 당연한 반발이라며 이 상황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김오수 총장이 검찰총장 자리를 받기 전에는 정권의 눈치를 봐서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처럼 굴었지만 이제는 검찰총장이 됐기에 레임덕에 빠진 정권의 눈치보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을 돌보려는 것이라며 정권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계속 눈치를 볼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도 김호수 총장의 최근 행보는 정권의 눈치보다 검찰 내부의 불만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